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오늘은 시계를 안 쳐봤네요.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 34분입니다. 오늘은 좀 늦어졌죠. 보통 근데 이거 찍고 나서도 요새 보통 자는 시간이 5시, 6시쯤 돼야 잠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회사에 출근했고, 그리고 퇴근해서 9시쯤 퇴근해서 집에 이제 저희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 본부장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집 근처에 쉬라고 하셔갖고 술 한잔 하자고 하셔서 본부장님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 한잔하고 일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 한잔하고 한두 시간, 그러니까 9시 반, 10시, 한 10시쯤 만났나 봐요. 집에 오니까 한 그쯤 됐던 거 같고, 집 근처에 왔을 때 한 그쯤 됐던 거 같고, 그래서 한두 시간 마시고 한 12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봤는데 이제 샤워를 하려고 들어와서 씻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웬걸 보일러가 요새 에러코드가 떴다 말았다 그러더니 그냥 떴다 말아 또 말고 보일러 잘 되길래 그냥 별 문제 없나 보다 했는데 아무래도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에러코드로는 근데 보일러실에 저희 보일러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귀뚜라미 전화를 해봐야죠. 오늘이죠. 금요일로 넘어갔으니까 지금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건데 오늘 이제 거제도에서 동생이 올라와서 아는 동생이 올라와서 저희 집에서 오늘 내일 자고 가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고장이 나버렸네. 하필. 이따가 아침 되면은 연락해봐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가는 날이 장날이죠. 이제 동생 올라와서 동생도 토요일에 여의도 집회 갈 때 같이 간다고 해서 응원봉도 들고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생전 처음 응원봉을 이렇게 들어보게 생겼어요. 일단 오늘은 지금 13일로 넘어가서 그렇지 원래 12월 12일이었잖아요. 12.12에 대통령 담화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담아놨어요. 계엄을 왜 선포해야만 했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냥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유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뭐 예산 문제든 뭐 부정선거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걸 막 설명하느라고 막 뭐 표정이나 들었을 때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근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건 그러한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거를 바로 잡아야 할 때 정치인이 그걸 바로 잡아야 할 때
그걸 차라리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그 전에 이런 담화들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걸 할 수 있는데 뭐 야당이 안 해준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여론을 움직여서 야당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푸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데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적으로 규정을 하던데 그러니까 만약 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래서 절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너무 답답한 순간이라면 대통령은 이렇게 언론에 딱 그 포커싱 받을 수 있는 위치니까 담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끝없이 여론을 환기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관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잘 대응을 안 해주고 뭐 야당도 협조를 안 해준다 하면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담화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론을 움직여서 그걸 하도록 만드는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분명히 옳은 일인데 상대방이 안 들어줘. 그러니까 군대를 이용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야 말겠어 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그 일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은 일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옳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면 저는 그건 독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재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재자들도 다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설마 틀렸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들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각자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지 나 이거 틀렸어 하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담화를 들으면 그렇게 상대방을 규정하는 건 보통 나는 되게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게 틀린 일인지 알면서도 아주 나쁜 사람이라서 제가 저러는 걸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요. 대통령이 저는 그냥 나쁜 의도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본인 스스로는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고 분명히 옳은 일인데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근데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라도 한다. 이런 당위성을 스스로 갖고 있을 텐데 저는 그 생각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에서는 아주 지난하고 답답한 과정이 처럼 느껴져도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수많은 대통령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언제나 야당들은 그때마다 어느 정권이든 야당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걸로 협상하려고 하고 결국은 내 거 하나 내어주고 상대 원하는 거 하나 들어주고 때로는 그렇게 내어주는데도 죽어도 반대해서 안 돼서 무산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론이 힘을 실어줘서 가능하게 되기도 하고 진짜 옳다고 믿었던 많은 일들을 대통령이 다 마음대로 분명히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대화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그로 인해서 그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해지는 것들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타깝다? 안타깝다기보다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가장 기본인 그 부분을
왜 어쩌다가 놓치게 됐을까 답답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민 대다수의 모두, 심지어 이번에는 국민 대다수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TK마저도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의 그 당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나라를, 그러니까 당을 구한다는 생각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앞선 의원들의 판단들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물론 누가 봐도란 게 100%는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물론 모든 일이 과반 이상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거의 대다수가 이건 선 넘었지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의원 8명 움직여주지 않아서 탄핵이 불성립됐단 말이죠. 진짜 화가 나고 국민들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너 하지 말고 쟤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의 절차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는 그런 시스템을 지키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깨어지는 순간 저는 그게 북한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력자가 본인이 옳다고 믿는 거를 어떤 절차적 정당성 없이 그냥 해한다면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죠. 어쩌다 이 얘기 나왔죠. 언젠간 제가 이거를 시간을 돌이켜서 먼 훗날 이걸 다시 봤을 때 그날의 중요한 일들, 국가적 거든 아니면 사회 이슈든 뭐든 아니면 저의 감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그때 주요된 걸 담으려다 보니 오늘은 또 하필 12.12에 그런 단어가 나와서, 근데 이제 모두 담아한다고 했을 때 거취를 발표하나 뭐 이런 걸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극우 세력을 결집하려고 하는 담화인가 싶을 정도의 대극우 담화 같은 느낌이 드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담화에서 계속 사용하는 어휘들이 되게 북한에서 할 때 쓰는 북한 방송 같은 데서 쓰는 되게 과격한 표현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그래도 누가 되든 대한민국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민주주의라는 게 참 사람 속 터질 그런 제도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구나. 어떤 대통령이든 진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 저는 늘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는 그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도 저 자리에 올라가면 알고 있는 정보들이 우리랑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일상을 살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잡이 결국은
정치고 하다 보니 수없이 많은 정보들과 이게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데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고 할 때마다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예전에도 종종 하긴 했는데 왜냐면 어느 자리든 그냥 작은 회사 생활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한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는 뭐 인수업체 이런 걸 떠나서 경영본부도 설득해야 되고 뭐 사업본부도 설득해야 되고 뭐 이런 분명히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본부들과 이해관계와 뭐 거기에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고 뭐 또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들 일반 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걸 다 모르시지만 어쨌든 위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그런 것만 해도 조그만 회사에서도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는 위치에서는 얼마나 신경 쓸 것도 많고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것도 많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대통령도 그랬겠죠. 근데 그동안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연히 모든 대통령들을 그 똑같은 순간들 속에서도 어떤 누구도 이 군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목적이 정당한데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이나 절차적 정당성은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협상을 통해서 또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입법으로 해서 처리해야 될 일들도 그냥 법의 틈을 이용해서 뭐 시행령 통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성향을 나타내지 않나. 그렇게 조금씩 선을 넘다 결국 큰 선을 넘어버린 해서는 안 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단화를 보면서 아침부터 답답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던 게 이렇게 길어졌네요. 요즘 친구랑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법은 언제나 한 걸음 늦게 가잖아요. 예를 들면 뭐였을까? 그냥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만약 세상에 없다 생기면 그 범죄가 이뤄지고 나서야 그거에 대한 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리 법안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항상 사회보다 한 발짝 뒤에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도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저럴 것 같은데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좀 잘하면 안 되나 싶을 순간에는 그렇게 답답할 때는 여론도 뭐 또 아무것도 그런 게 없다가도 진짜 이렇게 큰 일이 터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죠.
뭐 이번 정권이든 뭐 지난 정권이든 지난 정권이든 언제나 생각보다 전체 여론이 돌아서는 데는, 예를 들면 저는 한 100 중에 50을 넘어섰을 때 이미 저는 판단이 끝나면 전체적인 여론이 맞춰지는 데는 한 80, 90까지 가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저는 이쪽에서 시작한 50이고 또 이쪽에서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고 서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들이 대다수가 각자의 방향에서 50이 되는 시점이 되려면 한 90 정도가 돼야 다들 어느 정도가 맞는 그런 거겠죠.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런 게 참 답답하다가도 그래도 언젠간 그게 어느 선을 심하게 넘었을 때는 결국은 여론이 형성되고 이미 사고를 친 뒤지만 어떻게든 그걸 다시 수습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거. 그게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인가? 이런저런 생각들. 잘못이 생기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디나 싶기도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독재자가 잘못했어도 그걸 바로잡을 방법은 독재자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민주주의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걸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들이 존재하니까 다행인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결국 느리게 가더라도 옳은 길로 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차이겠죠. 뭐 사람들이 가끔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 이래도 실제로 죽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고 그래도 생각만 하는 것과 그걸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너무 다른 얘기라서, 특히나 이렇게 잘못된 방법들은 그래서 진짜 역대 대통령들도 얼마나 확 그냥 다 밀어버리고 마음대로 하고 싶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걸 생각만 하는 거랑 행동을 옮긴 건 너무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 다급죠. 나쁜 생각은 하지도 말고,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으면서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요즘 시국이 이래서 이런가. 계속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정치와 관련이 돼 있지만 정치 얘기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회? 그다음에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저는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냥 물론 정치에도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뉴스는 잘 챙겨보는 편이고, 근데 가급적
국정 다스를 향해서 관련 얘기는 딱히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눈치 보는 건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좀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이면 좋은데, 혹시라도 또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들을 때는 또 답답하고 화나고 하실까봐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 건 쉽지 않나 봐요. 저도 요새는 반대 의견 들으면 좀 화가 나니까 분노가 많아지는 세상인가 봐요. 우리 모두 빨리 이 지난한 시간들은 흘러서 다들 평화롭고 2002년 월드컵 때처럼 국민들 모두 다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